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칭다오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맥주 공장이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전부터 군사항으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에서 4월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이 관함식에는 모두 10개 나라에서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석합니다. 또 일본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국제 관함식 왜 이렇게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는가 하면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5,000톤급 스즈키 함이 일단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 일본 군함의 우길기, 여러분 아시죠? 빨간 일장기에 줄이 짝짝 끄진 그런 깃발을 우길기라고 합니다. 이 우길기를 달고 중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8년도 10월에 제주도에서 관함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에서 참석하려고 했지만 우길기 불어 문제 때문에 일본 군함이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불어, 중국은 그냥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제정세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매양 어떤 원리주의에 따라서 무조건 일본 군함의 우길기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비해서 중국은 굉장히 유연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 되고 중국은 된다. 실제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유감이 많죠.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그런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난징, 남경입니다. 거기에서 6주간 일본 군들이 6주간 무려 30만 명이 넘는 그런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총검술 연습까지 하면서 총알이 아깝다고 시체를 그대로 웅덩이에 끌어 모아서 불을 질러서 대량 학살을 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일본으로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생화학전, 생물전, 세균전 이런 일종의 마루타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번에 자신들의 국제 관함전에 일본의 군함을 받아들였고 또 그 군함에 우길기에 펄럭이는 것을 그대로 허용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18년도 10월 최근입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굉장히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교적으로 지금 미스가 난 줄 아십니까? 중국 그렇게 정말 아주 짝사랑을 보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혼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행 기자들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별다르게 그렇게 외교적 대우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이 우리를 어느 정도 핍박한다는 그런 느낌마저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 강화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 4월 11일 날 미국 가서 얼마나 또 비참한 모습을 당했습니까? 116분 회담 가운데 단독 회담은 2분간에 그친 그런 일종의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제 푸대접이라고 봐야죠. 군수물자를 15조나 샀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푸대접 같으면 거의 절망적인 푸대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완전 냉각 상태입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를 굉장히 목을 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지랖이 널리 많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리 많이,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리 많이,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강 외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푸틴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아시안 3개국, 인구 50만 정도 되는 브루나이, 그리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친북한 나라들만 쫓아다니고, 또 이번 중앙아시아, 트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탄 무슨 외교적인 그런 이익이 있길래 변방만 돌아다니는 겁니까?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 독서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외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리 외교를 좀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이념, 무조건 반일, 반미, 여기에 집착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중국에서도 바로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의 국제 관함식에 참석시키면서 5.19 개항을 허용했습니다. 실제 5.19 정말 기분 나쁜 깃발이죠. 침략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해상 자위대 심볼이니까 또 일본 측으로 봐서 그 깃발을 달지 않을 경우 들어올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국제관계, 외교관계는 탄력적으로 플렉시블하게 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전에 중국에 자주 가봤습니다. 요즘은 아예 중국에 가지 않습니다. 중국이 워낙 우리나라에 대해서 홀대를 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개판을 지기 때문에 저는 요즘 중국에 가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세균전, 그리고 생화학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다. 오히려 반일 감정은 우리보다 더 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일본 공장에 대해서 또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또 파괴 공작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인용하면서 이번 제70주년 해군 창설 기념식 때 이렇게 5.12를 단 일본 함정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사실. 우리도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좀 너그럽게, 그리고 허용하되,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일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반일도 안 됩니다. 그 길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물리치면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중국 당국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한 번은 되새겨 봐야 할 그런 정책적 메리트, 정책적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없는 놈이 많이 삐끼고 또 많이 토라집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반일,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전범 기업들 재산 압류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보다 덕이 적은 그런 행동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월 23일 국제 관함식에 중국 해군 당국이 일본 해군 함정에 우길기를 달고 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